만 19세가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근시가 더 진행하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긴 하지만 자기가 이전에 정보가 전혀 없다. 내가 근시가 진행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 1, 2년 정도는 최소한 근시가 더 진행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게 오랫동안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레이저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으로 건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랑 나쁜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눈의 안구 표면에 염증이 없게 잘 확인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은 되게 작긴 한데 저희가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막 이식, 레이저, 백내장 이 한 앞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망막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성형 안과라고 해서 눈도 이렇게 성형과 이 눈물길 보시는 또 안과 교수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그래도 많은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잘 듣고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나경선의 아이컨택트, 가톨릭의과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나경선입니다.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으로도 시력을 교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건가요? 여기에 이 앞이든 뒤든 렌즈, 작은 렌즈를 눈 안에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콘택트 렌즈 같은 걸 눈 안에 딱 넣는다. 내 눈에 맞게 넣기 때문에 시력의 교정이나 이런 면에서 무리가 없는데, 없던 거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사람마다 이 갖고 있는 공간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한 공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원래도 좁은데 뭐가 더 들어오면 굉장히 협소해지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라식, 라섹에 비해서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은 한번 넣었다가 안 좋으면 빼면 되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라식, 라섹을 먼저 고려하고요. 고도 근시여서 근시일수록 더 편편해져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몸에 뭔가를 넣는다라는 게 그 가슴 성형하는 그 실리콘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 렌즈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렌즈는 재질 자체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인공 수정체 재질과 같고, 그래서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거라서 어떤 이물 반응이나 어떤 면역 반응은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구조물들과 서로 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닿게 되면 이 각막이라는 곳에 닿으면 이제 각막의 세포들을 죽일 수가 있고, 렌즈, 투명한 렌즈에 닿으면 백내장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좁아서 눈이 이렇게 순환하는데 물이 순환해야 되는데 이 렌즈가 꽉 막고 있으면 녹내장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존재합니다. 또 요즘에는 끼고 자면 시력 좋아진다 이런 드림 렌즈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드림 렌즈는 원래 성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어린아이한테서 많이 쓰긴 하는데 각막이 얇으면 내가 깎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드림 렌즈. 자는 동안에 눈을 눌러서 마치 수술한 것 같이 편편하게 눌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건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눌러놓으면 그 다음 날은 괜찮지만 그걸 안 끼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드림 렌즈 자체는 교정 효과는 중등도 근시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에서 안구 길이를 성장하는 거를 좀 막아준다, 이런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하려면 아무나 무작위로 와서 너는 안경을 껴, 너는 렌즈 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허가가 되지 않아서, 하지만 싱가포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대만 이런 데서. 그래서 안경을 낀 아이들에 비해서는 드림 렌즈로 눌러줬던 아이들이 안구 길이가 덜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근시가 좀 덜 진행하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린 아이들에서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게 좋고 보통은 연령대가 언제까지 찰 수가 있나요? 어른도 꽤 환자가 있어요. 수술하기 싫어하시는 분이나
뭐 이제 와서 수술하고 싶지 않으신 분, 뭐 또 수술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눌러줘야 되니까 수면이 규칙적이어야 돼서 어른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딱 규칙적으로 한 7시간은 최소 주무셔야 이게 원하는 교정 효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나이는 그냥 안구 표면만 건강하면 렌즈를 낄 수 있는 눈이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학동기에서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제가 권하지 않는 것이 일단 근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이들은 그 렌즈를 끼고 자는 게 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 7세, 8세는 넘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했는데 시력 회복도가 크게 좋아지진 않아서 드림 렌즈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눈은 이 사실은 살아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레이저로 확 깎았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시 퇴행이라고 해서 옛날에 라식 하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텐데 10년쯤 지나면 다시 조금 근시가 돼요. 그래서 어른의 경우 수술을 하고 다시 근시가 좀 진행하신 분들은 재수술은 별로 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림 렌즈를 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 19세가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근시가 더 진행하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긴 하지만 자기가 이전에 정보가 전혀 없다. 내가 근시가 진행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 1, 2년 정도는 최소한 근시가 더 진행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게 오랫동안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레이저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으로 건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랑 나쁜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눈의 안구 표면에 염증이 없게 잘 확인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은 되게 작긴 한데 저희가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막 이식, 레이저, 백내장 이 한 앞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망막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성형 안과라고 해서 눈도 이렇게 성형과 이 눈물길 보시는 또 안과 교수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그래도 많은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잘 듣고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식 라섹을 한 다음에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렌즈를 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력판을 봤을 때는 1.0을 보지만 우리는 원하는 거는 그 글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안과에 가서 검사하면 좋다고 하는데 밑에까지 시력 잘 보고 1.0을 봤는데 나는 정말 뿌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안구 표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건조증을 그냥 우리가 눈이 건조해는 아니고 실제는 시력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후에 그 관리를 잘 해주어야지 근시 퇴행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관리를 해줘야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 자기가 이제 우수한 상태로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